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입니다. 어제 좀 의미심장한 성명서? 네. 성명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어떤 내용인지. TV조선 기자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네. 아이고. TV... 재승인 해주자마자. 네. 조건부 재승인 해주자마자. 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만에 바로 이제 규탄 성명을 낸 것이죠. 원래 규탄 성명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압박하기 위해서 성명을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딱 끝나고 넘어가자마자 이거 규탄 성명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아니 뭐 근데 이제 나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내죠. 민원연도 방통위에 결정 나온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네. 잘해라 내고 그 다음에 야 이상하다 이렇게 내는데 앞에가 없어요, TV에서. 네. 근데 이 심의 그러니까 이 성명에서 민원연이라고 생각되는 이게 내가 괜히 찔리나? 아니요, 시민단체라고 있기 라고 때문에.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기자협회가 TV조선 기자협회에서 자신들에게 부과한 재승인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근거를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다른 방송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건들을 부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3년 전에 모든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자기들은 준수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객관성 규정과 관련된 법정 제재도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0건을 기록했는데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볼 때는 사실일까요? 근데 우리가 뭘 문제를 우리 의견을 준 적이 없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 미디어 탈곡기에서 떠들고 보고서 내고 이런 거밖에 없고 방통위와 심지어 저는 제가 실기했다고 저희 사무처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방통위의 의견조차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죠? 네, 이번 저희가 재승인에서. 이번 재승인에 네. 원래 재승인 때 막 시민들이 굉장히 의견 많은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글을 보내잖아요. 뭐 취소하라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막 굉장히 많이 보내요. 올해도 그 시민에게 묻는다인가 그걸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보냈다고. 네. 수천 건이 들어온 거죠. 그거를 방통위가 정리해서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안 보냈어요. 왜냐? 네. 너무 많아서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발표했으니 시민들이 우리가 낸 그 보고서를 보시고 누군가가 의견을 전달하시면 하시는 거고 제가 내가 정말 실기했다라고 사무처 활동가들한테 전체 회의에서 말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마치 우리가 열심히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뭐 이렇게 조정해서 막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의견을 우리가 준 것처럼 아니 또 이거 성명서도 못 보내 이거. 이거는 좀 정말 좀 약간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때 우리한테 그 민원연은 무능하다라고 하신 그 시민과 또 다른 결로 이것도 또 다른 과대평가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재승인 심사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TV조선 기자협회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네. 예, 예를 들면은 3년 전 재승인 조건들을 다 준수했다 그러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객관성 규정과 관련해서 규정 법정 제재가 등과했기 때문에 네. 등이니까 괜찮네 이거는. 네. 아 진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보 막말 편파 관련 심의 규정 5개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려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객관성 규정만 앞에 쓴 다음에 등이라고 처리했는지 성명 쓰시느라 굉장히 마음이 급했나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그것만 들어가야 뭔가 성명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2017년에 빵건, 2018년에 3건, 뭐 2019년에 0건 기록했다. 이거는 2017년에는요. 3기 방통심의가 2017년 초에 임기가 만료된 후에 방통심의 4기가요. 거의 1년 동안 활동을 못했어요. 4기가 출범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기가 5월에 네. 끝났고요. 6월에 끝났는데 사실상 심의는 5월부터 중요 심의는 다 차기로 넘긴다 하면서 네, 5월부터 안 했어요. 5월부터는 좀 가벼운 심의만 했고요. 그런데 6월에 새 방통심의가 구성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은 좀 오버하고 한 7개월 동안 네네. 2017년의 절반은 심의를 안 했습니다. 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2017년에 법정 제재가 나와야 되는데 방통심의가 멈춰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그러면 지금 이미 집어넣은 뭐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들이 법정 제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심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더니 다들 뭐라고 했냐면은 2018년에 걸리면 되지. 2017년에 안 걸리면 어때? 2018년에 걸리면 되지 했는데 2018년에 그게 다 들어갔는데 고작 3건밖에 안 나온 거죠. 거의 1년 반치가 한꺼번에 막 들어가면서 2018년에 방통심의위원들이 사실 되게 고생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회의하면서 무리하게 했는데 이게 너무 안건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3건밖에 안 된 거죠. 이 건수가. 그러니까 말하면 뭐 합니까? 네, 스트레스 받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성명서를 당당하게 쓰시니까. 근데 이게 이런 점수만 보고 우리가 준수했다? 충실히 준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이 기자협회가 진짜 기자로서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가치 이런 것에 너무 둔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조건만 있습니까? 다른 조건 엄청 많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진짜. 그래서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 No. 절대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고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공정성 그래서 나는 TV조선에게 공정성 바라지도 않는다고 맨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성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허위 과장이나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아무튼 엄청 자신들의 방송에 대해서 1도 반성하는 이 기자가 저는 사측이 그러는 것까지는 또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기자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TV조선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다른 방송사에 갈 수도 있고요. 기자들은 이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내가 기자로서의 내가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자로서의 어떤 뭐 질과 기사의 질이 괜찮은가? 우리 방송이 지금 정말 괜찮은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지. 그냥 이게 언론 탄압이다? 그럼 아무나 다 언론사라고 하고 기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다 탄압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시민단체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탄압하고 그러십니까? 좀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 공정성 얘기는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고 둘째는요. 방통위는 출연진이 한 번이라도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에 출연을 금지한다. 시사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3회 받았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라는 삼진 아웃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기자와 뉴스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면서 문제 삼았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는 회사가 엄중 문책하도록 이미 되어 있다. 그리고 언중이도 되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 기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네? 다 한대요. 느낄 것이다. 느낄 것이다. 기자들이.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애매모호한 심의 규정을 토대로 법정 제재가 남발되고 그로 인해서 기자 등 출연진이 일을 잃게 된다. 기자 등 출연진이 일을 잃게 된다면 신종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또한 종합편성 채널이 이 같은 이유로 뉴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그 파행의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황당하다 진짜. 진짜 그동안에 너무 제재 없이 그리고 법정 제재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진이 한 번이라도 법정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 오보막말 편파로 인한 법정 제재 받았을 때는 출연을 금지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종편의 프로 막말로들이 그렇게 함부로 겁 없이 그렇죠. 진짜 방송을 농락하는 그런 아무 발언을 말이나 했을까요? 네. 유튜버 말 갖다 쓰고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3회 받았을 경우 사실 이거는 이미 이전에도 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삼진 아웃제를
기자와 뉴스에 포함시킨 게 굉장히 아픈가 봐요. 그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근데 시사 프로그램. 그냥 지금처럼 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방심이가 봐주면요 절대 이걸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이가 지금 이 상태인데 무슨 뭘 걱정하시나? 아니 제 생각에는 몰라요. 방심이가 이제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계속 말하는데 되게 오해가 있으신데요. 내가 자꾸 방심이한테 솜방망이라고 하니까 내가 막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심의 규정을 토대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얘기하는 분 그럼 너는 아무거나 막 법정 제재 하라는 소리냐 TV조선 날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보고서를 안 그거- 읽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방송만 한번 보세요. 근데 다 보잖아. 보면서 왜 그래? 아 진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보니까 우리 보고서나 우리 방송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보고 있으니까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할 말이 없거든.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소리 여기서 했어봐요. 자 그다음에 셋째 넷째는 좀 간단하게 읽어주시죠. 승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도 무리라고 TV조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000점 만점에 총점 650점을 넘기면 4년이라고 해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재승인 심사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심사 기본 계획안에서 650점 넘기면은 재승인 4년 해준다라고 해놓고 우리는 총점 650 넘겼는데 왜 3년밖에 안 해주냐. 그 이유를 우리가 중점 심사 사항 중에 꽈락이 하나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행정권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니 650점 한 건 지키라 그러고 꽈락한 건 지키지 말라고? 꽈락하면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락인 경우에는 재승인 소리 하는 취소도 거야, 가능한데 진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튼 법적으로는 충분히 해석에 따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이라는 해석은 TV조선의 말 그대로 해석일 뿐이다. 넷째,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재승인 심사시, 그러니까 다음 재승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재승인 심사시 TV조선이 공정성에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650점에 비달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3년 뒤 다음 임기의 방통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일을 미리 정해놓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무슨 소리? 우리도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더 길어서 일관적이면 참 좋죠. 행정의 일관성이 있으니까 네. 참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재승인 거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붙인 건요. 방송법상의 조건부로 재승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참다. 원래 취소해야 되는 거 지금 조건부 재승인으로 해준 거를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근데 나는 이 말을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왜 쓴 거야, 얘들은? 이게 그러니까 삼진아웃 이게 이제 방통심의가 이번에 다음번에도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번 봐줬다. 네. 그런데 다음번에도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에 미달을 하면 다음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요번에 그 조치에다가 넣어버려서 다음번에 어떤 방통위가 조직이 되더라도 이 행정을 일관적으로 유지해달라라는 요구예요. 아 지금처럼 살살 해달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니 TV조선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무튼 다시 한번 상임위원 말 맞다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원칙대로 했으면 취소했어야 되지만 네. 기회를 줬고 요번에 또 기회를 줬으니 그게 맞네. 3년 후에 과락이 발생하거나 650점이 안 나오면 그때는 기회를 주지 마시고 꼭 이것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그렇죠. 단서를 넣어버린 거죠. 음. 근데 이거를 지금 TV조선에서는 그것을 왜 니네들 맘대로 정하냐. 3년 뒤 새 방통위원들이 정해야지라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것은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뒤죽박죽 막 바뀌면 사실 안 되고요. 그렇죠. 하나의 기조를 가지고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전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또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왜 3년 뒤에 새 방통위원장이 들어와서 새 방통위원들이 할 일을 네가 뭔데 이런 걸 전제로 미리 정해놔.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웃기는 방통위원들이 얘기라는 거예요. 바뀌니까 네. 곧 바뀝니다, 심지어. 좀 센 사람들로 바뀔까봐. 네, 아니면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우호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뭐든지 자신들은 이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TV조선 기자협회 이 성명에는 일단 2017년에
TV조선이 불합격 점수 받았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신기하죠?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엉망이 그때 당시에 2017년에 자체가 불합격 엉망이에요. 점수 받을 때 그때 방통위원들이 조건부 걸면서 너네 법정 제재 5개부터는 재승인 취소할 수 있어. 이런 거 조건부로 달았는데 왜 그때는 야 3년 뒤에 방통위원들이 할 일을 왜 니네가 정하니라고 성명 안 내셨을까? 그때는 불합격 점수였는데 왜 불공정하다고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까? 참으로 신기하네요. 그때 박근혜 정권이라서 그러셨어요? 답답하네. 네. 답답해 진짜. 아무튼 성명 잘 읽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좀 아무튼 아쉽고요. 이왕이면은 좀 MBN에서는 그래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다시 깨어나겠다, 우리 개혁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아쉬운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죠. 진짜.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MBN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거고 네, 네. TV조선 노조는 없고 이제 TV조선 기자협회가 있다 기자협회. 보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제가 오늘 하루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요. 저희가 선방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청을 하고 또 속기록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매주 있는 회의를 저희가 방청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3개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3개 정도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제목만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채널A의 정치데스크에 조수진 기자가 나와가지고 울라불라 말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조국 대깨문 대깨조 네. 이런 이야기 한 거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선방심의가 이제 권고를 의결했거든요. 사실 대깨문 대깨조쯤 되면 권고라고 할 수 없어요. 법정 제재 나와야지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권고를 의결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썼고요. 심지어는 그 이전에 했던 조수진 부장,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네요, 이제. 조수진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그 선방심의가 지금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그때는 의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그 보고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서는요. 이런 선방심의로는 종편 편파 막말 방송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이때는 문제의식이 뭐냐면은요. 이게 선방심의는 길어야 5개월 하거든요. 작년 12월 중순인가에 시작을 해서 올해 5월까지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가중처벌, 가중제재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했어도 한번 봐주고 다음에 그 짧은 시기에 한번 봐준다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냥 지나간다. 이런 식의 멘트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원칙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선방심의는 심의를 할 때 해당 민원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송. 뭐 이전에 뭐가 있었고 이후에 뭐가 있었고가 아니고 일단 그 방송 자체가 문제가 있나 없나,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나 안 했나.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하면 그냥 처음이어도 법정 제재를 줘야 돼요. 아니 솔직히 전참 씨가 무슨 그 전에 그런 오뎅과 바다를 연결한 그런 방송 한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네. 처음이어도 그냥 그 방송이 너무 심각하면 그냥 문제를 중징계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에서 오랜 심의 관행이 있는데요. 그게 가벼운 의견 제시나 권고를 계속 잽잽을 줬는데 계속 그래. 그러면 똑같은 또 방송이 들어왔어요. 또 잽 수준의 방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2-3번 이미 의견 제시나 권고를 줬어요. 근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똑같은 방송에서 또 발생해요. 그러면 비슷했는데 의견 제시를 또 주는 게 아니고 비슷했지만 중징계를 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방통심의의 오랜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속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계속 똑같은 그 방송 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당신은 중징계를 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심의 관행을 선방심의가 가져와서 기다리는 거지. 쌓일 때까지.
그걸 이제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정말 의견 제시가 나올 만한 내용의 의견 제시를 주고 그런 의견 제시가 쌓였을 때 법정 제재를 주는 거는 우리가 지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선방심의가 계속 의견 제시나 권고밖에 주지 않고 있는 많은 채널A와 TV조선의 방송들이 정말 그 정도 깜냥이었나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 원칙을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죠. 관행이죠. 심의 관행이었어요. 그 심의 관행을 반대로 생각해서 이 방송에 문제가 있는데도 처음이니까 봐주자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웃긴 게 자기네들한테 처음이지 우리한테는 늘 있던 일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너무 황당해 진짜. 그건 그러네요. 참. 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TV조선의 신통방통이라는 방송 아시죠, 여러분들? 이 방송이요, 얼마나 많이 안건에 상정됐는지 올해 선방심의위원회에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에 올라옵니다. 자, 일단은 3차, 4차, 5차, 6차 회의에서 신통방통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논의가 그만큼 됐어요. 실제로 문제가 많은 방송이죠. 네. 패널 근데 구성부터 해서. 3차, 4차, 5차, 6차에서는 다 찝찝이었어요. 자, 3차는 의견 문제 없음이었고요. 4차는 의견 제시, 5차도 의견 제시, 6차도 의견 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9차에 또 한 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미 의견 제시가 3번 나왔잖아요. 문제 없음 한 번. 근데 9차에 올라왔는데 9차에서는 앵커가 또 게다가 잘못한 것이었어요. 윤태윤 앵커가 항우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검찰 소환 연기와 관련한 대담을 하면서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사법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을 앞두고 고의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황운하 전 경찰청장의 의혹은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 특히 선거 시기 있잖아요.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전문 방송 진행자가 대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심의에 올라왔어요. 참고로 이거 저희가 낸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방송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했고 권고가 3명, 의견 제시가 5명이어서 의견 제시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이 가중처벌 의견을 냈음에도 또 의견 제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 전에도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 지금 의견 제시가 3번이나 나왔고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나왔으니 가중처벌해야 돼라고 한 위원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또 의견 제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신통방통만 얘기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다시 그 신통방통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민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2월 10일 방송인데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한 대담을 나누던 중에 출연자가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김종래 그렇죠. 그러니까 특임교수가 한 말이 민원연예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네네 문제가 됐어요. 네. 자, 김종래 씨는 진술 내용이 향후 미칠 파급력 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8개 부서가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잘 굴러갈지 이 점을 야당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단정적으로 말했네요. 아주 청와대 그냥. 개입이. 청와대가 네.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8개 부서가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또 위원들이 굉장히 세게 울라불라불라 문제. 이게 이제 회의할 때 문제가 보면요. 있다는 건 안다는 문제 거죠. 있다는 네. 얘기는 동의를 해주세요. 동의를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중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중처벌이 안 돼도 그냥 그러니까 저 중징계가 나올 만한 발언이었거든요. 이거 계속 말하지만 선방심의는 선거 시기고요. 굉장히 시급하게 제재를 가해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황운하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나 청와대 비서관의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은
TV조선을 비롯한 보수 세력에서 꾸준히 선거용 프레임으로 앞세웠던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개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 유권자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오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조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더 엄중하게 감시를 하라는 건데 네. 지금 오히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하지 오히려 지금 더 뭐라 할까요? 통상적인 심의보다도 더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송이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문제 문제없음이 나왔습니다. 문제 없음이라고요? 예, 문제없음이 나왔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토론자는 검찰의 공소장에 있던 사항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토론자의 된다고. 발언을 진짜. 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박세각 부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방심위원들이 징계받아야 아니 돼요. 시사 대담 무슨 프로그램인데 소리야. 오로지 패널들의 발언으로만 구성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럼 패널 발언이 아니면 뭘로 그럼 제재를 해요? 이상한 의견이죠. 자, 그러니까 정윤숙 의원이 아니 여태까지 내내 신통방통에 대해서 가중 제재하자라고 했는데 왜 이거 자꾸 안 해주냐, 이거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없음이 됐어요. 진짜 이쯤 되면 권고라도 어떻게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지. 가중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10차에 또 들어왔어요. 야, 진짜 신통방통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민분들이 대단하시네. 네. 신통방통 아침 9시쯤에 하는 아침 방송인데 우리 이거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쓴 이 심의 결과 사례들이요. 다 민원연이 안 민원연이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저희가 좀 게을렀다. 네, 42분들이 내신 거예요. 네. 자, 임미리 교수 고발 관련돼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영상을 보여준 뒤에 윤태윤 앵커가 2월 19일 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늦게 떠밀려서 나온 모양새가 없지는 않지만 진정성이 좀 느껴졌느냐? 이해찬 대표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송에 대해서 선방심의회의에서 김영미 의원이 칼럼의 내용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를 고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치 고발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고발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 라면서 답변을 유도하는 느낌이 드는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거잖아요. 계속. 아니, 뭔지 알겠죠?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나는 진정성이 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 문제죠. 다 지금. 네네. 네. 자, 패널 아니면 진행자 문제인데 아니 아까 그 박세갑 위원의 의견이 진짜 황당하네. 네. 그랬더니 정인숙 의원이 뭐라고 했냐? 지난번 회의에서도 TV조선 신통방통이 재차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견 제시로 결정하게 된다면 다시 5번째 의견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이제 호소를 했어요. 법정 제재가 예. 전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도 네. 안 나왔어요. 그러자 신통방통 관계자를 불러서 그냥 한번 의견 진술을 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강대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지만 선방심의가 의견 제시로 이미 의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의견 제시를 의결한 사람에게는 진술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제재를 줄 때만 네. 의견 청취를 한다. 네, 원래 의견 진술이 그런 절차니까. 그러니 이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추후 또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의견 진술을 한번 들어보지요 하고 또 기회를 넘겼어요. 선방심이 진짜. 자,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참. 이쯤 이제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신통방통에 계속 있어요. 의견 제시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민망해 죽겠어. 그래서 이게 계속 살려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 한 번도 법정 제재는 나오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답답하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는요. 이건 신통방통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는 돌직구쇼예요. 돌직구쇼가 얼마나 또 봐주기를 당하고 있는지. 봐주기를 당한다라니까 상당히 웃기다. 봐주기의 수혜를 받고 있죠. 네. 특혜를 받고 뭐 특혜는 아니래요. 본인들은 아무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이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걸로 보입니까 이게? 이게 열심히 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물론 방통심의위원이나 선방심의위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런 자격이 되니까 다 여기 오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심의는 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방통심의위원회나 선방심의위원회 처음 구성된 다음에 그 의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교육을 받아야 돼. 이 규정 있잖아요. 선방심의 규정을 정확하게 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 방송이 사례가 들어오기 전에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이러이러이러한 방송은 권고 정도 돼야 되고요. 그 기준점이 말이 돼야 돼. 제가 심의할 때는 저도 이제 특별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랬어요. 이 방송이 계속 나와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의견 제시장을 권고 정도 주자. 그런데 이런 방송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법정 제재를 주자.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던 사람이요. 이렇게 뭘 보면 마음이 변해. 이게 KBS면 나 KBS 좋아하면 아 이거 괜찮은데. 또 TV조선 싫어하면 아 이거 나쁜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진행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조율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애초에 지금 이렇게 되면 방송 심의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방송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굳이 따로 필요한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뭐 아무튼 그 이유는 어찌됐든 방통심의위원보다는 좀 더 독립적으로 선거방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려고. 선거 기간에는 통상적인 심의 플러스 선거 심의이기 때문에 네.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 시기에. 네. 폭발합니다. 일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선방심의를 따로 두는 이유도 있어요. 네, 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내일은 선방심의위에서 하는 채널A 돌직구 쇼를 또 얼마나 많이 봐주는지 시리즈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어제 이 보고서를 고치면서 처음으로 다시 봤는데요. 선방심의위가 주목받는 시즌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TV조선 채널A 재승인 요번에 나온 조건이에요. 그 조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방심의 심의 규정이 그 기간 내에 2건, 법정 제재가 2건이 나오면 안 된다. 근데 그 조항이 그 방통심의 조항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선방심의는 4조, 5조, 6조, 8조, 9조, 10조, 12조, 20조까지 있어요. 이거를 위반한 법정 제재가 그 기간 내에, 그 5개월의 기간 내에 2건 이상 나오면 2건 이하로 유지하라라는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2020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방심의위원회가 4월 22일부터 내리는 결정에서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어. 5월에 끝나요. 그런데 그 기간에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러니까 선방심의가 이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TV조선 재승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좀 어찌됐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나만 주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방심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빵개 봅니다. 한개 봅니다.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아마 전체 심의에서 법정 제재가 한두 개밖에 안 될걸요? 네. TV조선 저희가 말씀드린 TV조선 지금까지 쭉 그랬어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많지 않았어요. 지금 법정 제재 그냥 전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전체 결과에서 법정 제재가 안 나와요. 잘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나온다. 그래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양심이 있으면 한 개까지는 한다. 왜 우리 하나? 아니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내일도 채널A에 대해서 이제 이봉 팀장이 말하겠지만 채널A도 계속 봐주면서 가중제재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신통방통도 지금까지 참아주고 내가 도대체 가중제재는 가중제재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신통방통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만 봐도 지금 대략 한 7, 8번 올라왔는데 계속 가중제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 하나 하고 해산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할 때 조건으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의 법정 제재는 2건 이하로 해라. 네. 그리고 그 선거방송심의 말고 그냥 방통심의의 법정 제재 1년에 5건 이하로 해라. 네. 올해처럼 만약에 그 1년 안에 선거가 같이 있으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는 따로예요? 아니면 합산이에요? 따로예요. 이거 2건이거나 이거 5건이거나 이거 그러니까 2개 다의 조건이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본인들 말이 이제 같은 방송인데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돼서 둘 다 중징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한 방송에서요.
선거와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그렇죠. 또 다른 얘기를 할 때도 그럴 있잖아요. 경우에는 따로따로 올라가죠. 따로따로 선정에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선방심의로만 카운팅이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나름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조건은 까다롭게 걸었군요. 2건 이하면. 그러니까요. 3건 굉장히, 넘어가면은 굉장히 규정 위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네. 선방심의위원회가 잘하면 심의를 잘하면 선거 기간만이라도 이런 막말이 지금 이정희 PD는 계속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고 근데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심의하는 거 보니까 절대 하는 거 보면 두 한 건은 건, 한 건에 끝입니다. 한 건도 안 줄 것 같으니까. 2건 절대 못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그렇다는 왜냐면은 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만 해도 네. 꽤나 엄중하게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평소의 방통심의보단 그래도 낫다 이런 평가를 저희 민원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방통심의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방통심의보다 더 스무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누가 뽑는 거예요? 추천받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요. 지금 심의위원장이. 있는 분들은요. 선관위 추천, 민주당 추천, 미래통합당 추천, 언론단체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추천을 있습니다. 받아서 방통심의위원장이 임명합니다. 네. 위촉합니다. 뭐 여야 비율 이런 게 있나요? 네, 뭐 있죠. 예. 근데 그니까 정당 추천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원은 정당 추천이 많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그냥 여야가 나눠 먹고 먹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근데 나눠 먹고 선방심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에 근데 완벽하게 여야의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당 추천이 있으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어제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어제 알릴레오 마지막 방송이어서 사실 그랬구나. 많이 빠질 것 같기도 했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뭐 200명 가까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알릴레오가 약간 그 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땡겨오는 걸로 그렇게 네. 합시다. 아, 우리 손님들을 어장으로 갑자기 뉴스 어장이 생각나는군요. 우리 어장으로 모셔오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 방송 저희 미디어 탈곡기 방송 끝난 이후에 곧바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도 그러네요. 봐주시고요. 네, 네. 오늘 나오십니까? 예, 오늘 그럼요. 또 오랜만에 나갑니다. 네. 오랜만인가? 네, 지난주 선거 때문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뉴스 공장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선거 끝나고 개편을 하겠대요. 그래서 전체 개편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랑 김준일 대표랑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저한테는 개편 이후에 다시 연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개편 이후에 다시 연락한다는 거는 잘렸다는 얘기. 이럴 수가 10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크랩을 그 먼저 안 할 하고. 건. 안 스크랩 하고? 요거 TV조선 하고. 그거만 앞에. TV조선 먼저 간단하게 하실 거죠? 하고. 네, 잠깐 하고. 박수. 까먹었어요. 816. 다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에이, 떠나야 돼 이제. 습관이 내가 무서운 보기엔 거. 떠나야 이 말이 끊기지. 에이, 참말로 못 살겠네. 갑시다. 네. 다시. 816. 네. 큰일 났다. 나 웃음보 터졌다 지금. 어떡하지? 큰일 났다. 다시. 네. 예, 아직도 사무처장 시절하고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밖에서도 다들 처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저를 자꾸 처장으로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장이 딱 좋은데 이 대표가 되니까 상당히 어색해요. 여러 가지에서 명찰이라도 하나 하고. 누가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전혀 신경 안 쓰고 왜 옛날에 한참 아줌마가 처음 됐을 때 누가 아줌마 부르면 설마 나보고 아줌마라고 하겠어? 그러면서 걸어가던 그 시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즘. 저도 요새 누가 아저씨라고 부르면 나는 아저씨는 아니니까 나겠어. 아저씨 그러면서 그런 가는 사람 거예요. 어디 있어?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요? 이제 그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와, 아저씨가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